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트입니다. 오늘은 특별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 기법이죠. 다들 매매는 잘합니다. 매수는 잘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도로서 익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내가 수익 목표를 정해놓고 수익 목표에 과연 수익 목표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20%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러나 20%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막연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빨리 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10% 이익을 보고 있는데 불안해서 10% 익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식이 그 이후로 20% 30% 더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익절의 기회가 왔는데 더 욕심을 내다가 10%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더 욕심을 내다가 결국 익절을 못하고 본절 또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마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도 나은 게 손절이라는 기준이라도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잘 하고 나오는 경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세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예요. 익절이 기회가 왔으나 놓치고 하락을 했을 때 손절도 못하고 다시 오겠지. 왜? 이익의 순간을 봤으니까 한번 다시 오겠지. 기다리다가 손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손절도 못하고 더 하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이 세 번째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인데 개인들의 80% 정도가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익을 내 것으로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도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 매도 기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들을 보시면 그 방송에도 기법이 다 녹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종목들을 보면서 그 기법을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을 볼게요. 제이시언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지난 9월 19일 날 이렇게 윗꼬리 잡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목균형표의 구름층, 평평한 자리는 매도 자리가 된다. 인목균형표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과 달리 지난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구름층으로요. 이동평균선은 5일이면 5일선의 평균, 5일 종가의 평균, 20일이면 20일 종가의 평균인데 인목균형표는 26일이다 그러면 26일날 고가 저가의 평균, 9일이다 그러면 9일의 고가 저가 평균,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행스팬 1은 9, 26이죠. 9일의 고가 저가, 26일의 고가 저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의 연결선으로 나타내서, 그리고 26과 52, 선행스팬 2는 26일의 고가 저가 평균, 52일의 고가 저가 평균을 선으로 연결한 거죠. 그것이 이제 구름층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상승했을 때의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하락했을 때는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균형표를 통한 매도 기법을 잘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 시스템이 이렇게 그날에 미리 설정을 하고 가야죠. 그 자리가 5,830원이었으니까 5830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19일날 5,880원까지 올라갔지만 5830에 매도를 잡고 있었으니까 당일의 하락, 고점에서부터 17%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방치가 아니라 방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추가 하락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5830 자리에서 매도를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종목 화성밸브를 봅시다. 화성밸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매도를 잡고 와야 되죠?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고 가는 거예요. 매도가를 이미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 9,350원 자리. 9,350원 자리. 그럼 9,300원대 오면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죠. 9,700원까지 올라갔지만 9,300원짜리 굉장히 매도를 잘한 겁니다. 그 이후 주가가 이렇게 밀렸으니까요. 이렇게 그쵸? 9,3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1,300원 정도의 하락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의 15% 가까운 하락이죠. 세 번째 종목 선진을 한번 볼까요? 선진도 마찬가지죠. 내가 매도를 잡고 가는 거죠.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매도를 잡고 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입니까? 12,500원 자리죠. 12,500원에 매도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9월 17일 날 시가가 12,300원에 시작을 했으니까 12,500원 미리 걸어놔야죠. 걸어놨으면 20%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죠. 방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매도를 못하면 이 하락을 방치하는 거죠. 방지하느냐 방치하느냐 차이입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매도를 여기를 잡고 가야 되죠. 이 가격대를 잡고 가야 돼요. 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4,500원대죠. 4,500원대. 4,500원에 매도를 하면 또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죠. 윗꼬리 잡죠. 이렇게 윗꼬리 달죠. 이런 거 이럴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름이 돋는다고 하죠.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더니 주가가 빠지더라. 윗꼬리 잡고 빠지더라. 그래서 윗꼬리를 잡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거기서 매도를 잘 하면 10% 또는 20% 하락을 방지하는 거죠. 여기서 매도 못하면 결국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만 보고 빠지면서 아쉬움과 탄식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음은 자연과 환경 볼게요. 자연과 환경 어디서 매도들을 잡고 갑니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머릿속에 입력 또는 매도가를 미리 걸어놓고 해야 되죠. 1480원 자리죠. 1480원 1495원까지 갔죠. 1480원에 매도를 했어야 돼요. 미리 걸어놨어야 돼요. 빠지죠. 확 빠지죠. 왜 이렇게 윗꼬리를 잡고 빠질까요?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맞고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역시 이것도 매도를 잡고 갔어야 됩니다. 다음은 삼진 L&D를 볼까요? 삼진 L&D도 보세요. 여기서 매도를 잡고 가야 되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고 갔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2370원입니다. 2370원. 꼭 2370이 저스트한 정확한 자리지만 2350원이나 2300원대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불과 몇십 원 차이니까요. 거기서 매도를 잘 했어야 되죠.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잖아요.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매도가를 입력을 해놓고 거기서 매도해야겠다. 아무렇게나 뭐 5% 10% 내가 목표가 정해놓은 그런 막연하게 나는 10% 이익 내고 나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식이란 건 어느 저항자리 어느 지지자리 이런 게 나타나죠. 움직이는 생물과 같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매도하거나 아무 데서나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범위 내에서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죠. 거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죠. 2350원 또는 2370원 저스트는 2370원이고요. 그랬더니 2390까지 올라갔다가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도 여기서 매도가를 잡고 가야 되는 거죠. 매도가. 그래서 윗꼬리를 두 번 잡죠. 이렇게 윗꼬리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갈 때마다 이렇게 쭉 빠지죠.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못 뚫는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는 매도 자리를 입력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SPG 여기죠. 평평한 자리. 그럼 평평한 자리가 저항 자리예요. 그 자리를 계속 돌파 못하고 이렇게 빠지죠. SPG 그렇죠. 3기 오토모티브 평평한 자리죠.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잡고 빠지죠. 크게 빠지죠.
빠진 2,800원이 좀 못 미치는 2,750원짜리가 매도 자리인데 빠지 15% 이상 빠져버립니다. 이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도를 잘해야 되죠. 크라운 혜택홀딩스. 크라운 혜택홀딩스도 매도 자리가 어딥니까? 이 평평한 자리 여기입니다. 막히죠.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12,200원짜리거든요 12,200원짜리 거기를 뚫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하락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엔 풍광인데요. 이제부터 보시면 조금씩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자리인데 조금 더 오버가 나오죠. 오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가 나오지만 빠지는 것은 동일하죠. 이렇게 풍광의 경우 유니캐스트도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매도 자리가 여긴데 이만큼의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오버슈팅이 나오지만 그래도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만큼 저기까지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버슈팅 나오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에스텍파마. 에스텍파마도 매도 자리가 여긴데 그죠? 여기가 되는데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조금씩 위로 좀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 GSE라는 종목. GSE도 매도 자리가 여긴데요. 그죠? 여긴데 오버슈팅이 이만큼 나옵니다. 자,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당 종목의 재료가 강한 거죠. 예를 들어 유니캐스트나 에스텍파마 이런 경우는 자회사나 또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최근에 불어닥쳤던 것이 돼지열병 관련된 건데 돼지열병 치료 원료를 갖고 있거나 유니캐스트처럼 자회사가 돼지열병 관련해서 마커 백신을 갖고 있다거나 그럴 때 돼지열병 파동으로 인한 수위를 입다 보니까 그 재료가 강력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항은 저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강할 때 또는 큰 호재가 있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오버슈팅만 나오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 여기가 매도 자리인데 못 미치죠. 그러니까 너무 저스트하게 매도를 걸어 놓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자리는 이제 1330원 자리인데 1320원까지 10원 모자라죠. 그래서 한 두세 호가 아래에다 매도를 걸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버슈팅도 나오지만 이렇게 약간 아래에서 못 미치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평균,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라고 했지만 이게 9일, 26일 또는 26일, 5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날짜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이 열리는 날이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동평균도 마찬가지죠. 20일이라고 하면 한 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5일 동안 4주면 20일이지만 어떨 때는 21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공휴일이 껴서 18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20일이다 했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과 지지값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런 자리에 너무 저스트하게 보지 마시고 한두 호가 아래에서 매도하는 습관이 좋다는 거죠. 물론 아까의 경우처럼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최고가에서 매도하려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확실하게 매도에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두 호가, 두세 호가 아래에다 매도를 걸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봉에서 이렇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에서 매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로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도 자리가 한번 나왔죠. 매도 자리가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2,800원입니다. 2,800원이죠. 2,800원에 왔을까요?
이동하게 되면 여기 걸리죠. 여기 올해 2월달에 걸리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2,700 얼마네요. 2,800원 아니라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지금 여기서 안내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안내하는 자리가 2,700 얼마인데 여기서 보시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죠. 걸리고 빠지죠. 10% 가까이 빠지죠. 또 한 번 또 걸리죠. 그리고 또 빠지죠. 10% 정도. 저항이 크죠. 그러니까 저항 자리가.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렇게 하락을 했던 주가, 일봉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하락했던 주가가 해당 재료가 또 부각이 되면, 오픈베이스는 자율주행 관련주잖아요. 부각이 되면 이제 두 번의 저항을 부딪혔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돌파하기가 쉽습니다. 돌파한 흐름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돌파한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2,700원에 매도했던 주가가 또 4,200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봉에서의 그 저항을 맞아서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료로서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주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봉. 일봉에서는 저항값에서 매도했어요. 그래서 10% 또는 20% 하락이 된다 그러면 또 매수 자리를 잘 체크해서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은 일봉보다 더 강력하죠. 주봉은 아주 강력합니다. 주봉에서 자리, 이 자리죠. 윗골이 달고 이렇게 빠집니다. 어디서? 4,000원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죠. 정확한 자리는 3,960원입니다. 3,960원. 한도가 아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950원 정도에서 매도해야 되죠. 윗꼬리를 달죠. 추가로 270원 정도 또는 300원 정도 더 올라간 것은 이제 내 몫은 아니다. 이것까지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3,950원대에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봉의 저항은 일봉보다 더 강력하니까 빠지는 게 더 크죠. 여기서부터 많이 빠지죠. 거의 40% 정도 빠져버립니다. 주봉의 저항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일봉에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또 빠지면 또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 노리는 자리는 주봉의 자리라는 거죠. 다음 캠시스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캠시스의 일봉. 캠시스를 보시면 여기서 걸리죠. 이렇게 이 자리가 매도 자리인 건 아시겠죠? 이 자리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도하고 나와서 이 저점 자리, 지지받는 자리, 이렇게 일봉의 120선이라든지 20선 이런 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2,300원대 평평한 자리, 일목균형표 구름층 평평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주면은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하죠. 돌파하고 올라가죠. 이렇게 돌파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해서 10% 나오고 20% 이익 났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단순하게 퍼센티지 개념으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를 봐야 된다? 주봉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봉을 봐야 된다. 그럼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자리 나오죠. 평평한 자리 또 나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캠시스 매도 자리를 안내를 드렸죠. 2,990원 또 3,000원 그 자리인데 3,000원은 앞자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2,990원 안전하게 매도합시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 3,030원을 갔었네요. 9월 24일 지난주에 9월 24일 날 3,030원까지 갔었어요. 2,990원 매도 자리 드렸으니까 매도 잘한 거죠. 거기서부터 또 10%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봉의 저항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봉의 저항은 강하다. 그래서 이제 주봉에서 보고 이걸로 끝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봉 저항을 부딪히고 빠진다 그러면 또 매수 자리를 체크해야 돼요. 왜? 다음 월봉에서 볼 자리가 또 있으니까. 월봉 또 나오죠. 월봉이 매도 자리가 또 나옵니다. 3,100원 선입니다.
이제 적절하게 매수를 잘하면 다음 자리는 3,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시스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분석 영상을 남겼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 주봉,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월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월봉에서 걸린 걸 보여드릴게요. 자, S&T 모티브인데요. 흐름을 보십시오. 34,000원대부터 56,900원까지 거침없는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거침없는 상승. 이럴 때 어떻게 매도를 잡느냐는 거예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봉 자리는 그냥 뚫어버렸죠. 일봉이 여기 이 자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료가 강력하거나 실적이 너무 잘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S&T 모티브가 실적이 잘 나오죠. 작년 영업이익 560억인데 상반기에 360억을 달성했어요. 이 추세라면 영업이익이 올해 600억, 700억 정도 달성할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6,700억이니까 저평가죠. 이렇게 좋은 재료,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 저항선을 돌파를 쉽게 하죠. 눌러주지 않고. 이럴 때는 그냥 뚫고 가버리니까 따라잡아야 되죠.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매도하는 게 정석이지만 거기를 쉽게 돌파했다 그러면 따라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주봉을 보라 말씀드렸죠. 주봉을 보죠. 주봉을 보면 이 자리가 주봉입니다. 이 자리. 주봉.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겠죠. 주봉 저항은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렇게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겁니다. 20% 가까이 빠지죠. 그 다음은 이걸로 끝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라인. 주봉의 20주 지지라인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봐야 될 것은 뭐다? 빨리 또 월봉을 봐야 되는 거죠. 월봉을 보니까 이 자리죠. 평평한 자리.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5만이죠. 5만 3천원 자리, 5만 3,100원 자리에요. 5만 3,100원에서 매도해야겠다. 작정을 해야죠. 5만 3,100원 매도 자리를 보고 5만 3,100원에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3,000원 정도 더 갔어요.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온 것은 내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월봉에서 5만 3,000원대 매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확 빠지죠. 이렇게 확 빠집니다. 월봉의 저항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월봉을 한 번에 뚫고 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캠시스를 다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저울질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지지를 확인하고 간다. 그러나 목표가는 월봉에서 3,100원을 안내하고 있죠. 3,100원, 3,130원인데 두세 호가 아래로 본다면 3,100원에서 매도하는 게 맞죠. 3,000원 넘었을 때도 매수 추천한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방송에서도 3,000원 넘었을 때도 계속 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3,000원 그 자리는 매도 자리가 맞죠. 우리가 매수할 자리와 매도 자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3,000원 부근에서는 매도 자리가 맞는 거고, 이제는 매수 자리를 저울질하는데 캠시스는 따로 분석 영상을 드렸어요.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지금 주봉에서 지금 5주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5주 지지, 이 부분을 지지라고 볼 수도 있고, 더 완벽하게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일봉에서 20선 한번 부딪혀야겠죠. 20선 여기서 지지를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2,700원 살짝 빠졌을 때 2,680원, 2,690원 이 사이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되고, 현재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 개념으로 1차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2730 매수했다가 2,700 깨지면 2,690원, 80원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은 일봉의 기준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죠. 2,600원 자리, 2,600원 자리 이렇게 해서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가장 좋은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2,600원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상승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3,100원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고, 최종 매도 자리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월봉의 윤곽균형표 가로막힌 이 평평한 자리 3,100원 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가 왔는데도 계속 매수 추천하는 방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기법을 전혀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숙지해서 본인의 매매 기법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또는 종목들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제가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안내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매도 기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